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왔지만 오늘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특별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만난 박영호 할아버지는 78세로 12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죠. 선생님, 이 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합니까?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안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 외로움 속에서 약의 부작용까지 겪으니 삶의 의욕도 점점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삶,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약을 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이 약만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병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가 우울하게 시작돼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약을 바로 끊는 건 위험하고 아주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매일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박영호 씨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컵의 음료였습니다. 박영호 씨는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200ml에 생 레몬즙 반 개 분량을 짜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작은 술을 섞어 드셨습니다. 말 그대로 미지근한 레몬 올리브유 물이었죠. 맛은 좀 특이하지만 곧 익숙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레몬은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도 맞춰주죠.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입니다. 혈관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따뜻한 물은 순환을 도와주고 몸의 이완을 유도합니다. 처음에 박영호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셨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12년 넘게 약에 의존해 오셨는데 갑자기 레몬물이 도움이 된다니 믿기 어려우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번 믿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음료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박영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심했는데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박영호 씨께 아침 산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레몬물 드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 풍경도 보시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시면서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외출할 의욕도 없으셨고 무릎도 약간 아프셔서 걷기가 불편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권유드렸습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요.
집에만 계시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몸도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박영호 할아버지는 아침 음료를 드신 뒤 조금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까지 점점 거리를 늘려가셨죠.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영호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또래 할머니와 아침마다 함께 걷는 약속도 생겼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되찾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식단도 조금씩 바꾸셨죠. 박영호 씨는 평소 짜게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주로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셨고 반찬도 짜게 간한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소금은 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된장국 대신 미역국으로 짠 반찬보다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3개월 차 검진에서 박영호 씨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줄이기 전인데도 수치가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박영호 씨가 강조하신 건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사실 고혈압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박영호 씨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지내면서 불안과 외로움, 때로는 분노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혈압을 높이는 데 한몫했던 거죠. 저는 박영호 씨께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마다 5분씩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효과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 호흡법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끔은 따뜻한 반신욕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셨습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박영호 씨는 반신욕을 하면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죠.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 고혈압의 정도, 다른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일은 전문적인 진단과 관리 없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는 6개월간의 변화 끝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엔 아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혈압을 측정하시고 125에서 135 사이의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박영호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한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자주 웃으십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는 이웃들과 작은 모임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도 마시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박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몸 같아.
약에서 해방되니 살맛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어르신들은 약봉지를 한가득 들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는 약들이 때로는 10종류가 넘기도 합니다.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은 우리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70대 초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었지만 부작용으로 기침이 심해져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지근한 레몬물 한 컵, 가벼운 산책, 짜지 않은 식단, 짧은 명상. 어떤 것도 어렵지 않지만 모이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외로움이 때로는 우울증으로, 또 그것이 신체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침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만나 함께 걷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 외롭지 않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 경고등만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사랑을 받으면 80대, 9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8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합니다. 물론 20대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약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바라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짜서 한 잔 마시고 10분만이라도 집 주변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세요. 그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약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료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건강 상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의사로 살아온 50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어느새 큰 금액이 되는 것처럼 건강도 매일의 작은 투자가 모여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나이 83세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식입니다. 오늘 저녁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며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들,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김영철 박사가 응원합니다.